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V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푸드라마 어, 다음 편으로 개발자의 협박 편입니다. 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정말 초능력 개발자들이 가끔 존재합니다. 네. 정말 개발 능력이 뛰어나서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PM을 위한 프로드라마 시간이니까 PM이 이제 반대로 초능력 개발자에 의해서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면 초강력 개발자의 손안에서 프로젝트의 일정은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되면 PM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크모에서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IT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이라는 전문 가이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푸드라마 당부의 말씀 한번 매번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재미를 위한 어떤 가공의 일물과 과장된 묘사가 있을 수 있으니 이해를 해주시고, 업무는 100% 리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초능력 개발자는 실제로 금융, 공공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굉장한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노하우도 겸비한 아주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자는 원래 프로젝트 초반부터 투입된 것이 아니라 중반 이후에 중반도 훨씬 지난 상태죠. 거의 통합 테스트 이전, 그러니까 오픈을 위한 통합 테스트 이전의 시기에 투입된 개발자인데 이제 당연히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PM도 몇 번 교체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오픈 일정은 계속 밀려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 일정은 다가오고 또 그 다음 오픈 일정은 다가오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초강력 개발자를 투입시킨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개발자는 아주 능력이 이미 검증된 개발자이고 그리고 능력도 아주 탁월하죠.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개발을 어, 수- 뭐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자를 회사에서 이제 투입시킨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 투입된 과정을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많을 거예요. 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이 부족해서 정말 능력자를 이렇게 투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기본 개발자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파벌이 형성이 돼서 어떤 해당되는 A그룹의 개발자들이 한 두세 명이 그냥 한꺼번에 나가버리는 경우가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당 업무가 분명히 A그룹, B그룹으로 업무가 나누어서 업무가 크게 나누어져서 진행이 됐을 텐데, 이제 이 A그룹에 있는 개발자들이 거의 다 나가버리니까 이 부분의 업무가 아예 구현이 멈춰져 버린 상태였죠. 그러니까 오픈 시간은 다가오고,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초강력 개발자를 투입시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 개발자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
어찌 보면 제가 용병이라고 표현했는데 물론 이분은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제가 옆에서도 봤고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잘 하셨어요. 그죠? 예, 초강력 용병 재밌게 표현했는데 초고수 개발자를 투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처음에 현업에서는 기존 개발자가 여러 번 바뀌고 그 해당 업무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능력자라고 해서 개발자가 왔을 때부터 이제 현업들은 이제 많은 기대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 이제 개발자분이 굉장히 잘했어요. 잘하고 업무 리딩도 하고 현업한테도 두터운 어떤 신뢰도 쌓아줬고, 그리고 에러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빨리빨리 해주면서 현업들도 신뢰가 쌓여가는 상태였죠. 그래서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뒤처지긴 했었지만 훨씬 더 기존 그 B그룹에서 하던 업무보다도 훨씬 어떻게 보면 진행이 잘 되고 그 고객들도 현업들도 훨씬 더 좀 신뢰가 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역전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 네. 자, 이 개발자는 당연히 기존에 요즘에 프로젝트를 하면 저도 들은 얘기인데, 기존 개발자가 나가게 되면 새로운 개발자분이 왔을 때는 당연히 하던 업무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신규 개발에 대한 그 분석 설계 기간을 거치고 그 개발자가 그대로 올라가서 개발을 하고 통합 테스트를 하고 오픈까지 가는 거는 이게 기본적인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존 개발자가 철수를 갑자기 해버리면 그 업무가 붕 뜨잖아요. 그러면 신규 개발자가 왔을 때 바로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뭐 환경 세팅이나 그리고 이제 업무 분석 설계 부분을 또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팅하는데 보통 늦게는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보통 2, 3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나마 이제 수정을 하게 되고 수정을 몇 개 하면씩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업무를 리딩하게 되는데 이 개발자는 초능력 개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불과 몇 주가 안 됐는데도 벌써 수정을 하고 그리고 업무 리딩도 하면서 현업이랑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PM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고 신뢰를 받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게 이제 오픈 시점이 다가오면서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그 기존에 한 두세 명이 나갔으니까 사실 그 두 배의 보수로, 그러니까 몇 사람의 보수를 받고 일을 시작한 게죠. 물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어느 부분을 잘 흡수를 했고, 그리고 진행도 시켜줬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고, 제 개인적으로도 고맙게 생각했고, 그리고 많이 의지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한동안 잊어버리고 그 B그룹의 업무를 치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PM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오픈 일정이 다가오면서 통합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통합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오류가 똑같은 오류가 그러니까 업무는 다른데 비슷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동일한 오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결함 처리를 했는데 그런데 A 업무를 결함 처리했는데 비슷한 플로우의 화면이었는데 B 화면에서 똑같은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 A 화면, B 화면, C 화면 하면 할수록 동일한 오류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현업도 아니 이거는 수정을 했는데 동일한 오류가 발생이 된다 하니까 조금 그런 조짐이 좀 안 좋았다고 할까요? 네,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픈이 이제 다가왔을 때 결론적으로 오픈을 딱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픈을 하는 순간, 이제 오픈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현업이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픈 시점이 되면, D-Day가 되면, 이제 D-Day 하루 전에 먼저 수행사에서 오픈을 해놓고, 그, 그, 유저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수행사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봅니다. 조회성 거래를 하나씩 하나씩 대표적인 조회를 저 제대로 조회가 되는지, DB 커넥션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조회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Day입니다. D-Day. 오픈이 아니에요. D-Day나 하루 전날에 현업이 점검을 합니다. 현업이 점검을 해서 정말 이 오픈을 해도 상관없는지 현업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 운영 테스트를 해보는 거, 실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흘러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픈 결정을 합니다. 현업이 하루 전에요. 하루 전에 오픈 결정을 하는데 이 그 초강력 개발자를 믿고 PM은 사실 밀어붙인 거죠. 그쪽 분야에서는 충분히 오류가 적게 나올 거고 어, 오픈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여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픈을 밀어붙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초강력 개발자의 업무 파트에서 오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꽤 몇십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업은 당연히 그게 고객한테 오픈되면 문제가 되니까 꼼꼼하게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초강력 개발자를 믿고 있는 PM은 믿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너무 오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결국 현업에서 오픈을 어, 딜레이를 시켜버렸어요. 이 상태로는 오픈할 수 없겠다. 그래서 오픈이 지연돼 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초강력 개발자의 어떤 그 PM하고의 어떤 갈등이 시작된 거죠.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다루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업무 설계자, 어떻게 보면 동일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조금은 좀 다른 거라고, 다른 상황이라서 제가 한번 이번 컨텐츠를 다뤄보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그 초강력 개발자의 오픈 일정은 계속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PM은 이제 계속 이제 그 초강력 개발자한테 문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언제까지 될까요? 이거는 이 부분은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초강력 개발자가 답변을 하는 거죠. 금주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금주에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주에는 됩니까? 물어보니까 차주에도 됐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그 테스트를 해보면 또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PM은 일단 수행 팀원을 믿고 그리고 현업한테 그리고 주간 보고할 때도 이제 일정을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주간 보고를 이렇게 보고를 할 때 계속 현업들한테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PM은 개발자의 어떤 그 일정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PM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 3번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게 PM의 인내심 싸움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PM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초강력 개발자를 기존 개발자의 철수로 인해서 어, 떻게 보면 용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완전 초강력 그 개발자가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잘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오픈 일정까지 리딩도 하고 정말 이건 끝날 것 같아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오픈이 한번 지연되고 계속 오류가 발생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초강력 개발자는 계속 자기는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PM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초강력 개발자를 닥달할 것인가. 두 번째는
PM이 끝까지 이 초강력 개발자를 믿고, 어, 계속 잘할 수 있다. 뭐 끝내주길 요청한다. 이렇게, 어, 이렇게 계속 그 초강력 개발자에게, 어,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서 계속 현업들한테 공격이 나올 거잖아요. 현업들이 왜 안 끝나냐, 저번 주에도 끝난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것을 케어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PM이 그걸 다 막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는 솔직히 이렇게 어, 자기가 변명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현업이 개발자한테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현업의 입장에서는 개발자들이 그 소소한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부탁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개발자들이 수정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 이익 관계가 형성이 돼서 아주 친하게 내지는 물론 뭐 친하지 않고 싸우는 경우도 많지만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됩니다. 대부분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통합 테스트나 이런 그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다 보면 요건은 거의 다 개발이 된 상태에서 추가 요건을 현업에서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이 추가 요건에 대해서 개발자가 해주고 싶으면 하고 해주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받아주고 케어를 해주게 되면 현업들은 굉장히 개발자들한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개발자들한테 크게 이렇게 푸시를 못해요. 그런 푸시를 누구한테 하냐? 결국 PM한테 하는 거죠. 모든 것을 PM한테 그 화도 내고 왜 안 됐냐 따지고 그러나 개발자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 PM이나 PL한테 많이 따집니다. 개발자들한테는 자기가 부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PM이 다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선택을 PM은 해야 되는데 이, 이 초강력 개발자가 사실 이거를 끝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닥달을 해버리거나 이렇게 막 뭐라 하면 이 개발자가 아주 엇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래도 이거를 업무를 지금 딱 쥐고 있고 나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상황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니면 나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초강력 개발자는 프리랜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좀, 정규직은 아니시다 보니까 좀 책임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PM의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도 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자기가 한 것만 하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PM이 맡게 됩니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당연히 개발자의 책임도 있고 그거를 방패막이로 막아주는 PM의 책임이 있는 게 분명한데 개발자의 책임은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을 하다 보면 조금 어, 책임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책임을 느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덜 느끼고 그것을 PM한테 오히려 넘기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좀 상황적으로 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발자가 개발을 쥐고 있고 현업하고도 그런 이해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자기 일만 하면서 그런 책임들은 PL이나 PM이나 사업관리 쪽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PM이 그 인내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 초강력 개발자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자기가 컨트롤을 하는 거를 자신이 있다면 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강하게 푸시하고 이렇게 컨트롤하고 제어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게 어려운 게 사람을 다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좋은 방법은 일단은 그래도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인내심을 발휘하고 알았다. 일단 어쨌든 물론 그 결함이 있어서 처리가 안 되는 건 나도 알지만 그 부분은 처리를 해달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이 딜레이 된다고 해서 너무 개의치 말고 일단은 일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현업이나 어떤 주간 보고를 할 때 어떤 결함에 대한 부분은 내가 커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좀 어렵죠. 왜냐하면 PM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순리적으로 봤을 때 이 초강력 개발자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끝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닥달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렇게 좋게 타이르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체크는 해야 되겠죠. 그거 어디까지 했는지 체크를 하고, 그거 다 했습니까? 그거 다 완료됐나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고, 이거 다 안 됐네요. 요렇게 체킹을 하면서 푸시를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 이게 정말 안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도 경험을 했고, PM을 이 초강력 개발자가 마지막에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도 개발자의 협박이라고 했는데 물론 저도 PM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예전에 화를 많이 내고 막 닥달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결과가 아무리 오픈을 해도 좀 오픈을 하고 나도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다 보니까 그렇게 오픈을 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웃고 이렇게 악수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헤어질 때도 좀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5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초강력 개발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이고. 그리고 PM에 대한 미안함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거를 커버해주고 이건 PM의 잘못이 어떻게 보면 전체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PM이 책임을 지는 건 하지만 어떻게 이게 쪼개서 보면 그 개발자가 완료를 못 지어서 딜레이 되는 거지. PM이 이렇게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뭐 전체적인 책임이 나중에 PM이 있다고 할지 모르겠죠. 그렇다면 이 개발자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연되고 한 거에 대한 미안한 감은 있어야 되죠. 그랬는데 미안한 감이 없이 지연되는 일정에 대해서 PM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저한테 쪼으시면 전 철수하겠습니다. 자기가 결함이 지금 나고 있고, 자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된데 불구하고 PM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보고 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이상 뭐 일정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닥달을 하면 나는 그만두겠다. 내가 이거 사람들 하다가 어, 철수해가지고 내가 들어와서 힘들게 내가 지금 커버해주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뭐 베네핏을 내가 물론 받고는 있지만 나한테 이렇게 더 과도하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저는 별 안 하고 싶다고 나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 좋은 케이스죠. 근데 사실은 스윙 팀원끼리 이런 경우가 잘 일어나지도 않지만 소소하게 또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윙 팀끼리 갈등이죠. 그러니까 서로 돕고 PM은 그 개발자 어떤 개발자가 됐든 그 개발자가 어려운 상황을 커버링을 해주고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저도 PM 입장에서 이런 개발자의 지원에 대해서 개발자를 뭐라 하진 않아요. 뭐라 하진 않지만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푸시하고 체크는 하지만 괜찮다. 일단 최선을 다해달라. 대신 내가 커버링을 하겠다. 물론 오픈이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어떤 책임 소지가 일어났을 때 주간 보거나 할 때는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하고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PM의 입장에서 이거는 감당해야 될 생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개발자가 PM을 협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 일정을 자꾸 이렇게 날 쪼으시면 일정에 대해서 무기로 PM한테 나는 나가겠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마무리를 하지 않고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PM이 상당히 난감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개발자가 하던 거를 나가서 새로운 그 보수를 2배 이상으로 주고 개발자를 들여왔는데 그 개발자가 지금 에라도 나고 있고 마무리도 안 됐는데 그냥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경우죠.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도 잘 마무리가 됐어요. 네, 마무리가 됐고 제가 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개발자한테 푸시를 안 했어요. 그냥 알았다. 어쨌든 그 지연된 거는 내가 PM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대신에 최선을 다해달라.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그 개발자분이 그렇게까지 PM한테 협박을 하거나 자기가 나가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책임감이 없어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PM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가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PM은 그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의 일정이라든지 다른 개발자에 대한 부분도 사실 감당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한 파트의 부분에 대해서 PM을 오히려 도와주지 못할 망정 PM을 협박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PM한테는 곤혹스러운 사항입니다. 네. 야, 오늘 푸드라마 그 초강력 개발자에 대한 PM의 협박에 대한 어떤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 정말 PM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PM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가끔 생각을 하는데 어,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음, 지금 PM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PM을 하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PM을 해보면,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PM을 하면서 정말 그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위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PM을 하면서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뭐 얼굴에 홍조 같은 그런 병이 생긴다든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휴가를 오랫동안 다녀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 저도 PM을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까 이런 경우도 넘기고 개발자한테 부담 주지 않고 뭐 PM의 이런 부분도 PM이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PM을 하시면서 건강에는 지장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시고 그 대신에 어떤 PM의 리스크 이런 그 개발자에 대한 부분도 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푸드라마 이제 앞으로 몇 편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콘텐츠 그 코리아 루커에 보는 부분은 소설로서 계속해서 제가 아직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감사드리고요. 코리아 루커에는 푸드라마 계속 연재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출물 시리즈 편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ITPM 가이드 이렇게 충실하게 내용을 게시했으니 많이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